제오부 나는 돈보다 자유를 샀다. 50억.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그 숫자는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콩나물값 500원을 아끼라고 소리치던 짠돌이 남편에게 50억이라니요. 제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 돈이 진짜라면? 내가 이혼을 취하고 다시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 돈이 다 내 것이 된다는 소리인가?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20억 로또도 큰 돈이지만 50억은 차원이 다른 돈이니까요. 그 돈이면 건물을 사고 기사를 두고 여왕처럼 살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제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는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김 영감님께서 사모님을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하신 데는 다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혼 소송 취하하시고 병원으로 돌아가셔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시면 이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사모님 것이 됩니다. 아드님한테도 한 푼 안 주겠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오직 사모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자식 놈한테 복수도 하고 돈도 챙길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저는 서류에 적힌 깨알 같은 약관들을 후로 보았습니다. 단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및 법적 책임까지 모두 승계한다. 채무? 법적 책임?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인간입니까? 자기 속 챙기기 위해 처자식도 팔아먹을 위인입니다. 그런 인간이 아무 대가 없이 오직 사랑하는 아내라는 이유로 50억을 준다. 해가 서쪽에서 뜰 일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아까 챙겨둔 핑크색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미스 김에게 쓴 돈 내역이 적혀있던 그 수첩의 맨 뒷장. 아끼는 경황이 없어 자세히 보지 못했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 투자금 50억 월 이자 5천만 원. 원금 상한일 2025년 12월 31일 담보 명동 사채시장 신용대출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산 50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빚이었습니다. 남편은 투자라는 명목으로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끌어다 썼고 그 돈을 도박과 내연녀에게 탕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쓰러지거나 죽게 되면 그 빚 폭탄을 떠안을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법적 배우자인 저였습니다. 유일한 상속인? 아니요. 유일한 채무 승계인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 교활한 늙은이.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려 했구나. 저는 터져 나오려는 헛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네, 사모님. 결정하셨습니까? 이 50억. 현금으로 바로 인출 가능한가요? 그게. 일단 자산 형태로 묶여 있어서 현금화하는 데는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속 받으시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변호사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도 한패구나. 아니면 남편에게 빚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 측 변호사일 수도 있겠군요. 저를 꼬드겨서 도장을 찍게 만든 뒤 제 로또 당첨금까지 탈탈 털어 남편 빚을 갚게 하려는 속셈. 소름이 끼쳤습니다. 만약 제가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 덜컥 도장을 찍었다면? 저는 20억은커녕 남편이 싸지른 50억 빚더미에 깔려 평생 감옥 같은 삶을 살 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면전에 대고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지.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호텔 방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변호사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50억을 날리시는 거예요. 50억? 그거 빚이잖아 이 사기꾼아. 니들이 나를 바보 천치로 안아본데 나 박정순이야. 산전수전 다 겪은 내가 그딴 얄팍한 수에 넘어갈 것 같아. 가서 전해. 그 50억 너나 가지라고. 그리고 내 남편한테도 전해. 지옥에는 너 혼자 가라고. 나는 천국으로 갈 테니까. 저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변호사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눈처럼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 사이로 변호사의 멍청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변호사는 씩씩거리며 호둥지둥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침대에 대자로 뻗어 누웠습니다. 아, 통쾌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웃었습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했던가요? 아니요. 제 인생은 위기 자체가 기회였습니다. 남편의 배신, 자식들의 탐욕, 그리고 마지막 함정까지. 그 모든 것을 피해 살아남은 제가 바로 승리자였습니다. 1년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제주도의 한바다가 카페.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또 당첨금 20억과 아파트 판 돈 4억. 세금을 떼고도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제 통장에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조그만 건물을 하나 샀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여행을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밥을 차려줄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뭐 하고 놀까가 유일한 고민입니다. 궁금하시죠? 그 지옥 같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문에 따르면 남편은 결국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제가 빚 상속을 거부하고 이혼을 확정짓자 그 50억 빚 폭탄은 고스란히 1순위 상속자인 아들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했었죠. 아들은 기겁을 하고 상속 포기 각서를 썼고 결국 남편은 무일푼 신세가 되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가장 저렴한 병실에 누워 있다고 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스 김? 그 여자는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 감옥에 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아들이 홧김에 고소하고 사채업자들까지 들러붙어 아주 탈탈 털렸다고 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바람에 아들은 하던 사업이 망했고 며느리는 직장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하루하루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네요.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받아보면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접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 하지만 저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차단 목록에 추가합니다. 저에게 아들은 없습니다. 40년 전에 낳았던 핏덩이는 돈 앞에 부모를 버린 순간 죽었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친구들과 제가 후원하는 보육원 아이들의 웃음소리뿐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나를 위해 쓸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멀리 푸른 바다가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안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나 즐겨볼까 합니다. 물론 제 차는 남편의 그랜저가 아닙니다. 제가 제 돈으로 산 뚜껑이 열리는 빨간색 스포츠카입니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립니다.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립니다. 이 바람 냄새, 이 햇살, 그리고 이 자유. 이 모든 것이 저 박정순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억울하신가요? 참지 마세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방입니다. 그리고 그 한 방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저처럼 말이죠. 자, 그럼 저는 이만 떠납니다.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니까요. 안녕.